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렵다는 시험인 사법고시의 평균 수험기간은 6년이라고 한다. 하지만 김희원 배우는 연기인을 시작하고 첫 영화의 단역을 맡기까지 그 3배인 18년이 걸렸다. 요즘으로 따지면 12번 군대를 다녀올 만한 아득한 세월이다. 김희원은 고등학생까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다. 학력고사 당시 시험 중간에 뛰쳐나올 만큼 공부를 하지 않았고 당시 시험장에 늦어 울고 있는 여학생에게 시험 자리를 양보했다는 썰도 있다. 학업은 포기했으니 취업을 알아보던 그는 좌절한다. 어떤 자리이든 최소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했기 때문인데 극단배우 오디션만이 고졸을 받아주는 유일한 곳임을 보고 오디션을 보러 갔다. 처음에 연기는 그의 꿈과는 크게 관련 없었던 것으로 마치 점수를 맞춰 학과에 진학하는 것과 비슷했던 것이다. 오디션에서 다른 정석적인 참가자들과는 달리 엉뚱한 매력으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김희원은 그대로 5년간 인생의 암흑기를 맞이한다. 3개월간 연습하고 6개월간 무대에 올라 11만원을 받으며 생활고를 겪기도 했지만 고졸이라는 상황에 맞춰 정한 진로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극단 생활을 한 지 3년 후에 그는 처음으로 연극을 관객으로서 보게 되었는데 연극이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던 것이다. 나도 저렇게 재미없는 연기를 하고 있나 고민하던 김희원은 심화된 연기를 배우기 위해 서울예대에도 진학하며 더욱 노력하지만 결국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 판단하고 돈을 벌기 위해 호주행을 결심한다. 호주에서 2년 반 동안 극한 알바를 전전하며 살던 그는 2000년 호주 올림픽 당시 자신과 같은 극단의 배우들이 호주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된다. 그제서야 자신이 연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의 나이 1971년생을 대입해봤을 때 학력고시가 1989년이었을 테니 11년이 지난 후에야 그는 자신의 길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2000년에 한국에 돌아왔지만 그의 고생은 끝이 없었다. 꿈과 힘이 있었던 20대의 고생과 어느새 꺾여버린 30대의 고생은 엄연히 달랐다. 밤에 청과물 시장에서 손수레를, 동대문에서 지게를, 수산물 시장에서 생선을 나르며 돈을 번다. 우울증에 걸릴 만큼 힘들었던 그는 결국 2007년 귀인을 만난다. 바로 2살 동생인 임창정이었는데 김희원이 임창정의 집에서 하숙을 했던 것을 계기로 1번가의 기적에 단역으로 출연한 것이다. 소풍 왔냐? 소풍 왔냐고. 그 후 스카우트, 청담보살, 거북이 달린다 등에서 단역으로 출연하던 그는 드디어 이 작품을 만난다.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개새끼야. 단역을 전전하던 김희원은 아저씨의 제안을 받았을 때 뛸 듯이 기뻤으나 쉬운 남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그는 하루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다. 밤새 캐스팅을 뺏길까 걱정하던 그는 결국 원빈과 맞서는 악역 자리를 수락한다. 하지만 아저씨의 플롯은 굉장히 단순하고 현실에선 절대 쓰지 않을 만한 오글거리는 대사들이 많다. 그래서 원빈과 김희원은 밤새 이 대사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다 그냥 최대한 감정을 실어 진심으로 연기하기로 한다. 이후 김희원은 뷰티 인사이드의 우진으로, 미생의 박과장으로, 마담 뺑덕에서 정우성을 도박에 빠뜨리는 도박장 주인 등으로 조연으로 출연한다. 2007년 처음 단역을 맡은 10년 후인 2017년에는 영화 불안당으로 칸의 레드카펫을 밟기에 이른다. 최근에는 신의 한수, 국제수사, 담보, 이웃사촌, 보이스까지 등장하며 주연급 캐릭터로 성장했다. 그런 성공에도 그가 더욱 기쁜 것은 단순한 플롯의 악역이 아닌 다양한 역할의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배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배우로서 캐릭터에 숨을 불어넣고 관객에게 작가가 만들어낸 캐릭터 이상의 색채를 보여주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라고 한다. 알겠어?